이 시간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와 조셉병원 원장이신 조셉전 박사의 칼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전다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우리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은 외도에 빠지는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 안에서 무엇이 외도와 충동을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어떻게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외도는 나쁘다라는 도덕 강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외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무너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랑했던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도 한순간에 감정과 충동에 무너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심리학, 신경과학, 인간의 외로움, 그리고 영적인 갈망까지 연결해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 외도는 단순한 성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외도에 대한 영화를 보면 성적인 욕망이 먼저 나타나고 흔히 외도를 단순히 성적 욕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담 현장이나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외도는 대부분 단순한 성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갈망, 잃어버린 젊음, 억눌린 감정, 정서적 결핍, 무의미한 관계의 단절, 중년의 공허함 등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꼈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평생 헌신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한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지요. 요즘 힘드시죠? 늘 책임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왜일까요? 집에서는 오랫동안 가장, 책임자, 돈 버는 사람, 문제 해결자 역할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의 외로움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지친 마음을 보지 않았지요. 그는 점점 그 여성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성적 욕망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허기 상태였던 것입니다. 2. 칼 융과 인간의 그림자, 섀도우.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 안에는 그림자, 섀도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란 억압되고 살아보지 못한 자기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 늘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 책임감만 가지고 살아온 사람, 감정을 억누른 사람, 욕구를 부정하며 살아온 사람. 그의 안에는 살아보지 못한 또 다른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 그 그림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메말랐는가? 내 인생은 이것뿐인가? 이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와 교회 문화 안에서는 자기 욕구를 죄악시하고 감정을 억압하며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안에서는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3. 뇌과학. 왜 충동은 이성을 이기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뇌입니다. 우리 뇌에는 크게 두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째 변형계 림빅 시스템. 감정을 관할하는 뇌,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뇌입니다. 지금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당장 외로움을 피하고 싶다. 즉각적인 위로를 원한다. 이 뇌 시스템은 신경 호르몬,
쾌락 호르몬 도파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 비밀스러운 것, 설렘, 금지된 관계, 인정받는 느낌은 도파민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외도는 마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내는 문자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뜁니다. 상대방의 메시지 하나에 하루 감정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뇌의 보상회로 reward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전두엽, frontal lobe. 반면에 전전두엽은 미래를 생각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충동을 조절합니다. 문제는 감정이 강하게 올라오면 전전두엽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내면의 아픔이 있고 내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어릴 적의 뇌회로가 상처로 굳어져 있을 때 더 감정에 반응하기 쉽습니다. 외로움, 분노, 스트레스, 술, 피곤함, 성적 자극, 비밀스러움이 있을 때 이런 상태에서는 판단 능력을 가진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실제로는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뇌보다 반응하는 뇌가 더 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왜 평범한 결혼은 지루하게 느껴지는가? 많은 부부는 결혼 초기에 강렬한 열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강렬함만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계속 말하지요. 설레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반복, repetition, 책임, 돌봄, 인내, 일상 루틴한 것,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뇌는 새로움에 더 강하게 반응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안함을 죽은 관계로 오해합니다. 안정감을 사랑이 식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도파민을 찾으려고 합니다. 5. 외도 이전에 이미 시작되는 것들. 대부분의 외도는 육체적 관계 이전에 시작됩니다. 먼저 시작되는 것은 정서적 비밀, 감정적 의존, 환상, 비교, 배우자에 대한 실망, 축적, 쓴뿌리, bitterness, 다른 상대자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 다른 상대자를 이상화, idealize 하는 것 등입니다. 사람은 점점 두 세계를 살게 됩니다. 현실의 세계와 환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환상 속의 상대는 점점 더 완벽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 속의 상대자는 현실을 함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생활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육아로 인한 페어런팅으로 인한 갈등도 없지요. 생활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오직 좋은 감정만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지요. 더 비현실적이고. 6. 자녀들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정서적 분위기를 매우 민감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지요. 부모 사이의 긴장감, 차가움, 불안, 숨겨진 갈등을 몸으로 느낍니다. 어떤 아이는 사랑은 결국 배신당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어떤 아이는 관계를 두려워하고 어떤 아이는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은 것인가 하고 특히 어린 시절 안정감은 뇌 발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면의 많은 상처와 피로가 어릴 때 안정감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이 뇌의 회로를 두려움의 회로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아이들로 나중에 성인이 되어 관계를 갖기를 두려워하는 결혼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의 신경계, 뇌 신경회로가 형성되는 공간이지요. 7. 어떻게 충동 이전에 멈출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 충동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잠시 멈추는 훈련. 충동은 즉각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면 판단하는 뇌의 전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바로 상대방에게 문자를 답장하지 않기, 혼자 자기의 감정을 기록하기, 산책하기, 깊이 심호흡하기, 하룻밤
밤새 생각하고 기다리기, 신뢰해야 할 사람,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기. 이 단순한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둘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 나는 저 사람이 필요해 대신 나는 외롭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지쳤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감정에 단어를 붙여 언어화하면, 이름을 붙이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감정의 뇌의 편도체를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의 뇌에서 행동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뇌와 이성 판단의 뇌가 일치하게 되며 충동, compulsion이 조절, 컨트롤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즉, 충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결과를 상상하기. 충동된 상태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 이성의 뇌로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카톡이나 전화 메시지를 발견하는 장면, 자녀들이 우는 모습, 그들이 받는 상처, 무너진 신뢰, 대인 관계의 창피함, 가정의 분열, 몇 년 뒤에 후회할 것. 이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현실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지요. 8. 결국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은 단순히 성적 쾌감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고, 의미를 느끼고 싶고, 사람들과 연결된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문제는 그 깊은 내면의 갈망을 무의식적으로 감정의 충동에 의해 파괴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는 단순한 억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부인하고 억누르고 감추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진짜 치유는 진정한 자기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9. 부부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많은 부부는 시간이 지나며 기능적 동료, functional partner, 남편은 그저 돈 벌어주는 사람, 육아의 파트너, 생활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정서적 연결은 사라집니다. 부부는 의도적으로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로의 외로움을 들어주기, 비난 없이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 함께 새로운 경험하기, 손잡기, 정기적 데이트하기,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감사 표현하기 등입니다. 부부가 서로 같은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합창단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것, 또 삶의 목표를 세우고 같이 하는 것 등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관계는 계속 돌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해. 그러나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만이 아니라 의식적인 삶입니다. 자기 내면을 아는 사람, 자신의 내면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사람, 욕망을 이해하는 사람, 충동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무너지기 전에 멈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 성숙함이란 욕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욕망을 이해하면서도 더 깊은 가치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모두 우리의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지요. 혹 우리 안에 외로움, 허무함, 지침,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숨어있지는 않은가요? 그것을 외도와 충동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바라보고 대화하고 도움을 구하고 사랑 안에서 다시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의 칼럼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 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298-1115번이나 홈페이지 giftcoachinginstitut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